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삶은 달걀 하나를 드시고 계십니까? 그 달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투석, 낙상, 뇌졸중으로 이어진다면 계속 드실 수 있겠습니까? 특히 60세 이후 겨울철에 잘못 먹은 달걀은 보약이 아니라 신장을 무너뜨리는 촉매가 됩니다. 문제는 달걀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와 콩팥 상태를 완전히 무시한 섭취 습관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드신다면 신장의 여과 기능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동안 시니어 건강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이자 노년의학 전문가 김도현입니다. 저는 오늘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달걀이 독이 되는 순간과 약이 되는 순간을 정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달걀을 끊지 않고도 콩팥을 살리고 근육을 지키는 단 하나의 기준,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신장을 보호하는 달걀 섭취의 황금 원칙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같은 달걀을 먹는데도 어떤 분은 기운이 살아나고 어떤 분은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는 결코 운이나 체질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60세 이후 신장이 처한 현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젊을 때의 몸을 기준으로 음식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60세를 넘기면 신장은 이미 전성기의 절반 이하 성능으로 떨어집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신장에 남아있는 여유 능력, 즉 예비력은 거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런 상태의 콩팥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작은 부담에도 쉽게 과열되고 손상됩니다. 달걀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질소 노폐물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의 신장은 이 질소를 비교적 수월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장은 다릅니다. 마치 30년 넘게 쉬지 않고 돌아간 낡은 정수기 필터처럼 이미 마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달걀을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추가하면 신장은 쉬지 못한 채 계속 과부하 상태로 몰리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겨울철에는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추운 날씨가 시작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피부와 말초에서 땀이 거의 나오지 않게 되고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통로가 사실상 막혀버립니다. 그 결과 모든 노폐물 처리 부담이 오직 콩팥 하나에 집중됩니다. 여기에 혈압까지 상승하면 신장 내부 압력은 급격히 높아지고 의학적으로 말하는 사구체 과부하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때 무심코 먹은 달걀 하나가 신장에는 추가 짐이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인 성분입니다. 건강한 젊은 신장에서는 인이 비교적 잘 배출되지만 기능이 떨어진 노년기의 신장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쌓인 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뼈에 저장된 칼슘을 끌어내어 균형을 맞추려 하고 그 과정에서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어르신들 사이에서 낙상, 고관절 골절, 갑작스러운 뇌졸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달걀이 직접적으로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 신장을 거쳐 간접적으로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달걀은 본래 죄가 없습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은 늙은 신장, 추운 계절, 그리고 잘못된 섭취 방식이 동시에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치면 보약이라고 믿고 먹던 달걀이 순식간에 신장을 공격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루에 하나만 먹는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양보다 상황을 봅니다. 이미 지쳐있는 콩팥에게는 적은 양도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달걀은 60세 이후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신장의 부담을 이해하지 못한 채 먹는 것이 문제이지 달걀 자체가 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먹는다면 달걀은 무너지는 근육을 지키고 면역력을 살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아무도 이 결정적인 차이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망가뜨려온 가장 치명적인 식습관 실수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 나온다면 그 순간부터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실수는 제가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목격했고, 실제로 신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린 원인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모든 행동이 대부분 건강을 챙긴다는 선의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모르고 하면 독이 되고, 알고 피하면 생명을 지키는 갈림길이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달걀을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달걀 푸프라이 하나에 햄 한 조각을 곁들이며 든든한 단백질 식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것은 신장에 독을 붓는 조합입니다. 이유는 인성분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걀이나 생고기 같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이는 유기인으로 우리 몸이 일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합니다. 그러나 가공육에 들어있는 이는 무기인입니다. 이 무기인은 몸에 들어오는 즉시 90% 이상이 그대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미 겨울철 혈관 수축과 노화로 지쳐있는 콩팥에 이 무기인 폭탄이 쏟아지면 신장은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신장 수치는 조용히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실수는 날달격이나 반쯤 덜 익힌 상태를 민간요법처럼 고집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미산 분비와 살균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날달걀 흰자에 들어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은 비타민 흡수를 방해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무엇보다 겨울철에는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설사와 탈수가 시작되면 신장에는 즉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노년기의 탈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급성 신손상으로 직결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달걀 하나가 응급실 침대 위로 여러분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조리 방법을 완전히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센 불에 튀기듯 구운 달걀 프라이, 혹은 노른자가 퍽퍽해질 때까지 오래 삶은 완숙 달걀은 신장의 최악의 선택입니다. 고온에서 산화된 기름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고, 신장은 그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한 달걀을 너무 오래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단단해져 소화가 느려지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복부 팽만과 가스를 유발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 자체가 줄어들어 신장은 더 깊은 피로에 빠집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조합, 방식, 상황입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신장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조용히 생명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실수를 완전히 피하면서도 달걀을 끊지 않고 오히려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만 떨어졌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과 고기를 전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말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것은 신장을 살리려다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극단적인 판단 때문에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신장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저장해둘 창고가 줄어들고 섭취가 부족해지는 순간 몸은 생존을 위해 근육부터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큰 근육이 녹아내리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은 면역세포의 원료이자 감염과 싸우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가벼운 감기조차 폐렴으로 번질 확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신장을 지키겠다고 단백질을 끊은 선택이 오히려 병원 침대를 부르는 지름길이 되는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근육 감소가 낙상과 골절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어르신들 대부분은 뼈가 약해서가 아니라 다리를 지탱할 근육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 순간부터 삶의 질은 급격히 추락합니다. 장기 입원, 침상 생활, 욕창, 폐렴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신장은 이 모든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더 빠르게 나빠집니다. 즉, 단백질을 끊는 선택은 신장을 보호하는 행동이 아니라 신장을 둘러싼 모든 보호막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근육과 혈관, 면역 시스템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육이 충분히 유지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처리가 원활해지며 신장이 받는 압박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근육이 사라지면 신장은 외부 충격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 취약한 상태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근육을 살려야 합니다. 문제는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무작정 줄이거나 끊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특히 달걀처럼 흡수가 빠르고 질이 좋은 단백질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노년기의 몸에게 필요한 연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기준과 균형만 지킨다면 단백질은 신장의 적이 아니라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지키는 단 하나의 기준, 바로 황금 비율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단백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신장 수치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무너져가던 근육을 다시 살려낸 가장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식사 요령이 아니라 노년기의 몸을 지키는 생존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단백질의 황금 비율 1대1 원칙입니다. 달걀을 하나 드신다면 반드시 그와 같은 무게와 역할을 하는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왜 이 원칙이 중요한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빠르게 흡수되고 근육을 만드는 데 매우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신장 혈관을 긴장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미 노화로 탄력이 떨어진 신장 혈관이 동물성 단백질만 단독으로 들어오면 혈관은 반사적으로 수축하고 여과 압력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구체는 항상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이때 식물성 단백질이 함께 들어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과 두부, 버섯에 들어있는 식물성 화합물들은 신장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류를 넓게 분산시켜줍니다. 마치 좁은 수도관 옆에 완충장치를 하나 더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1대1 비율의 핵심입니다. 달걀 하나가 신장에 주는 자극을 식물성 단백질이 중화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달걀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신장이 느끼는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혈관이 쉽게 수축하는 계절에는 이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물성 단백질이 가장 이상적인 짝일까요?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수분 함량이 높고 소화가 매우 부드러워 위장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달걀이 대사되며 생기는 산성 부산물을 중화해 신장에 가해지는 산성 부담을 줄여줍니다. 아침에 달걀찜을 할 때 물 대신 으깬 두부를 넣어 보십시오. 같은 달걀 요리지만 신장이 받는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는 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 성분은 겨울철에 늘어나는 만성염증을 가라앉히고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달걀과 함께 조리하면 영양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이 1대1 원칙은 단순히 신장을 보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 유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이 함께 들어오면 아미노산 조성이 서로를 보완해 적은 양으로도 근육 합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은 지킬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이 뒷받침하는 이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달걀 하나, 두부 한 모 혹은 버섯 한 줌. 이 단순한 조합이 신장에게는 휴식을 주고 몸 전체에는 생기를 돌려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황금 비율을 완성하는 조리법, 즉 어떻게 먹어야 이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같은 달걀,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신장이 느끼는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면 어떻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노년기의 콩팥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그리고 겨울철에는 조리 방식 하나가 신장을 쉬게 할 수도 혹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황금 비율 1대1 원칙도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은 기름에 지지는 조리법입니다. 달걀 프라이는 입맛에는 익숙하지만 신장에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기름이 높은 온도에서 가열되면 산화된 지방이 생기고
이 물질들은 혈액 속 염증 수치를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염증이 증가하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콩팥은 이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겉으로는 속이 든든해 보이지만 신장 안에서는 경고등이 켜지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완숙으로 지나치게 오래 삶은 달걀입니다. 노른자가 퍽퍽해지고 흰자와 경계가 어둡게 변할 정도로 익힌 달걀은 소화가 매우 느립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위장에 오래 머물면 복부 팽만과 가스를 만들고, 이 압력은 횡격막과 혈관을 눌러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처리할 재료도 부족한데 혈액 공급까지 줄어들면 이중으로 괴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살리는 조리법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부드러움과 따뜻함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반숙입니다. 흰자는 충분히 익히되 노른자는 젤리처럼 부드러운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단백질의 흡수율이 높아져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고 신장은 갑작스러운 부담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레시틴 같은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지 않아 뇌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겨울철 제가 가장 강력하게 권하는 방법은 단연 따뜻한 찜 요리입니다. 뚝배기 달걀찜처럼 온기가 오래 유지되는 음식은 위장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자연스럽게 늘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의 양을 평소보다 넉넉히 넣고 간은 소금 대신 다시마 우린물이나 아주 소량의 새우젓 국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트륨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달걀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채소를 두세 젓가락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위장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 달걀의 영양분이 혈관으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는 콩팥에 가해지는 순간적인 충격을 줄이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이런 순서 하나로 신장이 받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반숙, 따뜻한 찜, 그리고 채소 먼저. 이 세 가지 조리 원칙은 단순한 요리 팁이 아니라 노년기의 신장을 지키는 생존 기술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원칙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었는지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 속 사례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바로 제 눈앞에서 일어난 현실입니다. 74세의 한 어르신은 겨울이 시작되던 무렵 병원에서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장 수치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고 몸무게는 줄어들어 뼈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계단을 오르지 못해 아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고 얼굴에는 혈색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달걀도 고기도 다 끊었는데 더 나빠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단백질을 모두 끊은 선택이 오히려 몸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면역력은 바닥을 쳤습니다. 작은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고 겨울 빙판길에서 넘어져 고관절에 금이 가는 사고까지 겪었습니다. 신장을 살리려다 삶 자체가 무너지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달걀이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원칙만 제안했습니다. 달걀을 다시 드시되 반드시 1:1 황금 비율과 따뜻한 조리법을 지키십시오. 아침마다 반숙이 아닌 뚝배기에 만든 따뜻한 달걀찜을 드시게 했고 여기에 두부와 버섯을 함께 넣었습니다. 대신 밥의 양은 조금 줄이고 채소를 먼저 드시게 했습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춥고 속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에서 신장 수치는 더 나빠지지 않았고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는 오히려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았고 다리에 힘이 붙어 있었습니다. 투석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원리를 몸이 그대로 따라준 결과입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치료도 없었습니다. 달걀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똑같이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제가 이 원칙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아무리 좋아도 생활 속에서 반복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것만은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매일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원칙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60세 이후 신장을 지키기 위한 생존 규칙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는 반감되고 2개 이상 어기면 달걀은 다시 위험한 음식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달걀을 절대 가공육과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이 식탁에 있다면 그날은 달걀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가공육 속 무기인은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신장이 감당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신장은 이런 타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방심이 내일의 수치 악화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달걀은 반드시 단독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달걀 하나를 드신다면 반드시 그 옆에 두부나 버섯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같은 비중으로 올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1대1 황금 비율입니다. 이 조합이 지켜질 때 달걀은 신장을 자극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호받는 존재로 바뀝니다. 혼자 먹는 달걀은 위험하지만 짝을 만난 달걀은 안전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조리 온도와 방식입니다. 반숙이나 따뜻한 찜 이외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피하십시오. 특히 차갑게 식은 달걀이나 전날 만들어둔 달걀 반찬은 신장을 놀라게 합니다. 겨울철에는 음식의 온도 자체가 혈관 반응을 좌우합니다.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면 혈류는 열리고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면 신장은 다시 움츠러듭니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후 분명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채소 먼저 먹기입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달걀부터 집어들지 마십시오. 데친 브로콜리, 양배추, 오이 같은 채소를 두세 젓가락 먼저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이 섬유질층이 위장이 형성되면 달걀의 영양분과 인성분이 혈관으로 급격히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신장을 위한 완충장치이자 사고를 막는 에어백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식사 중에 국물이나 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위산이 희석되면 소화가 느려지고 그 부담이 그대로 신장으로 넘어갑니다. 물은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식후 1시간 뒤에 다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소화 효율과 신장 부담을 크게 바꿉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빈속에 달걀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달걀부터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빈속에 단백질이 바로 들어가면 혈중 노폐물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신장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드시 채소나 따뜻한 국물로 몸을 먼저 깨운 뒤 달걀을 드십시오. 신장도 예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원칙은 매일 먹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것입니다. 달걀은 약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하루 쉬는 날이 있어도 괜찮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양을 줄여도 됩니다. 신장은 규칙성보다 상황에 맞는 유연함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7가지 원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지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체크리스트를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은 공통된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침에 몸이 덜 붓고 소변이 편안해지며 추위에 덜 떱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장 수치가 더 이상 급격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달걀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시험지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신장은 더 빨리 늙을 수도, 더 오래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달걀이라는 한 가지 음식이 어떻게 신장의 적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있는지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달걀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든 신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젊을 때 방식 그대로 먹어온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혼자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어떤 온도로 먹느냐에 따라 신장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음식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선택지가 됩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거창한 비법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리느냐, 어떤 순서로 입에 넣느냐, 그리고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달걀을 끊지 마십시오. 대신 짝을 만들어주고 따뜻하게 조리하고 신장이 준비된 상태에서 먹으십시오.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킨 분들은 이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몸이 덜 붓고 아침이 덜 힘들어지고 무엇보다 신장 수치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신장은 약보다 지식에 더 정직하게 반응하는 장기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곧 신장의 시간을 되돌리는 시작입니다. 이 내용이 소중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달걀은 방법이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